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 그 다음 김동연 전 부총리입니다. 최재형과 김동연이 공교롭게도 오늘 두 사람 모두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 야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식 인터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김동연에 대해서는 정치 쪽 기자들이 계속해서 기회만 되면 대선 후보로 나설 의향이 있느냐를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시작되고부터 계속해서 최재형, 김동연,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힘으로 모셔오겠다, 데려오겠다. 당권 주자들이 모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권의 블루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최재형의 오늘 이 대답은 무슨 뜻이냐? 죄송하다는 기자들이 하도 물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마음에 드는 답변을 못 해줘서 죄송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 최재형의 지금까지의 생각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자기가 들어오겠다라고 해도 이게 이상하게 해석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야권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자기 입장에서 이상한 상황이 되고 그것에 대한 또 해석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대선 주자로 나설 의향이 있느냐, 정치를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저도 했고요. 그래서 최재형이 계속되는 똑같은 답입니다.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묻는 것 자체를 최재형은 피합니다. 거북해하고 그걸 묻기 때문에 기자를 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 정말 제대로 된 감사원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권력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어떤 행동,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점을 원전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그게 1년 3개월이 걸린 부분입니다. 1년 3개월에 걸쳐서 그 엄청난 박해, 그 엄청난 핍박을 무릅쓰고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그 감사를 통해서. 그 다음 김호수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을 2차례에 걸쳐서 온몸으로 그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그 공개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욕을 견뎌가면서 버텨냈던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적으로도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점이라든가 그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라든가 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장애가 있는 친구를 업어서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같이 해서 같이 사법고시를 했던 점. 야권으로서는 또 문재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최재형은 계속 블루칩이었죠. 윤석열도 훌륭하지만 최재형만한 훌륭한 자원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재형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 나쁜 일은 아니다. 최재형 본인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야권으로서는 인재 풀을 넓히는 대선 주자의 풀을 넓히는 일이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재형이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워온 만큼 여권으로 갈 사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너무 대권 주자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없어 보인다고 그러죠. 그럴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재형을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고 대선 전국에서 야권의 통합, 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최재형을 훌륭한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최재형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최재형을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고 나면 또 최재형을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선 후보로 꼭 집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가끔씩 얘기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을 이야기 많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최재형이든 김동연이든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누구나가 야권 대통합,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지금은 집중할 때다.
국민의힘에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선 많은 후보들이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할 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국민의힘과 뭐 어떤 형태로 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더 우선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김동연 전 부총리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거 본인이 밝힌 것도 있고요. 또 여야를 통해서 주로 야쪽이 많습니다. 김동연이 정치에 참여를 하면 김동연과 같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김동연도 지난 1년 넘게 전국을 돌면서 그 대학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또 이게 김동연이 여권의 사람이냐 야권의 사람이냐라고 얘기가 많이 하는데, 김동연은 야권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 여러 가지 자리에 대한 제한 이런 것을 김동연이 거절을 했고요. 총선에서 공천도 여야 모두에게 얘기가 나왔는데 김동연은 대선의 뜻이 있다는 걸 그 당시에 간접적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이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은 소득 수준이나 복지 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다. 현금보다는 기회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이나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다. 복지 확대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복지보다는 기회를 더 늘려서 고용이나 임금이나 주거나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정세균, 이낙연 모두 지금 현금 살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동연이 낸 정치적 메시지로서는 가장 강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적절한 메시지였다라고도 보이고요. 김동연은 아시다시피 흑수저로 시작을 해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부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성공 스토리, 또 문재인 정권에서 부총리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의 경우에 그 당시에 분명히 반대를 하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부딪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윤석열과는 달리 좀 선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다. 또 지난 1년 넘게 전국을 돌면서 많은 강연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반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반향이 뭐 언론의 보도가 많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언론의 보도라는 건 언제나 반향이 있을 만하면 보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처럼 이런 메시지를 내면은 언론의 보도가 되죠. 그러니까 반향이 많지 않았다 하는 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김동연은 대선 주자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야권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 김동연과 선을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김동연은 언제든지 야권 대선 후보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재형과 김동연이 오늘 공교롭게도 마침 두 사람 모두 언론에 얘기가 되면서 한번 거론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야권 전체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뭐 연대의 형식이 됐든 뭐 통합의 형식, 어떤 이름은 어떤 형식이든 최종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후보들은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못하죠. 근데 이 후보들은 겉으로는 모두 통합해야 한다,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도 속셈은 그런 것이죠. 국민의힘의 후보를 먼저 만들어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서자. 그래야 자신들이 지금 낮은 지지율도 극복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 생각을 숨길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막판 야권 단일화로 가야 하는데, 12월 달에 말이죠. 11월 달에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뽑히고 나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안철수의 뭐 희생 헌신도 있었고, 오세훈이 적절한 선거운동 효과를 발휘한 부분도 있었고, 또다시 대선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 경선, 대선 후보 경선에 모두가 참여하는, 지금 바깥에 있는 윤석열과 안철수, 김동연도 좋고요. 뭐 최재형도 가능성은 낮지만 참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갖고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지금 누구를 입당시키겠다, 누구를 데려오겠다, 이 얘기는 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모두 올 수 있는 그 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놓고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